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백에 대해서 파이핑을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또 동백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장미랑 동백이랑은 비슷하게 짜는 거는 맞는데, 왜 동백을 좀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미는 어쨌든 여러 번 덧붙여서 완성이 되는 꽃이에요. 완성시킬 수 있고. 근데 동백 자체의 꽃잎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잎, 세 잎, 세 잎 이렇게 총 9번 정도를 짜야지 예쁜 꽃이고 그렇게 완성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10번이 채 안 되는 파이핑으로 하나의 예쁜 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동백을 하면서 가장 좀 실수하시는 부분부터 꼼꼼하게 다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조색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동백의 꽃들은 겹동백도 있고 일반 동백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빨간색 동백꽃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간색도 있지만 핑크색도 있고 또 백동백이라고 해서 흰색도 있어요. 오늘은 흰색 동백꽃을 만들어 볼게요. 흰색을 사용할 때는 완전히 도화지 색처럼 나오도록은 제가 조색하지 않아요. 왜냐면 천연 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만 도화지처럼 하얀색으로 색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게 많이 이색이 져서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눌러주는 정도, 색을 조금 눌러주는 정도로만 해서 흰색을 만들고요. 요런 정도면 조금 많이 밝아진 흰색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까 이게 좀 방울이 흘러서 좀 더 넣다 보니까 이게 일반 앙금이고 얘가 확실히 하얀 게 눈에 보이시죠? 하지만 얘는 너무 하얘서 앙금을 섞어가지고 색을 조금 덜 하얗게, 도화지처럼 하얗게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연 가루하고는 좀 이색이 많이 지더라. 만약에 천연 가루를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흰색에 대한 게 좀 더 저보다는 자유로움이 있겠죠. 자, 이게 원래 앙금 색깔, 요게 조금 더 하얘진 거 차이 보이시나요? 요 정도에서 사용을 할게요. 보통 저는 요렇게 뜨는 거를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 스푼 떴다, 한 스쿱 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양 옆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삼각형 정도 만들었을 때 요게 이제 딱 하나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런 거로 치면 지금 한 두 개 하고 조금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울 수가 한 요 정도면 한 방울에서 한 방울 반, 한 스푼에 한 방울에 한 방울 반 정도. 왜냐면 늘 똑같지 않은 게 이 강낭콩의 그러니까 색 자체가 계절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연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앙금이 많이 노란 경우에는 이제 한 방울하고 조금 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노랗지 않다라고 할 때는 한 방울 정도, 그 정도 넣어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름에가 좀 더 노래요, 앙금이. 그리고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앙금 색깔이 좀 더 화이트해지고 그리고 좀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겨울 앙금 색깔이 훨씬 발색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색깔 만든 거를 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주고, 이제는 노란색을 만들 거예요. 노란색부터 만들었으면 아마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조색보를 썼어야지 됐겠죠. 그러니까 좀 연한 색부터 차츰차츰 써야지 설거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노란색은 치자가루, 그리고 물을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많이 조색을 하다 보면 저희도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병이나 아니면 직업의 특성에 따른 것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은살이 배겼어요. 아마 지금 영상에서 이제 많이 보이지 않을 텐데 실제로 만지면 여기가 되게 딱딱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일을 좀 적당히 하고 있어서 좀 덜하긴 한데 여기가 아예 노랗게 잡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조색을 하죠. 이렇게 조색을 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잡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앙금을 하도 말아주니까 여기가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좀, 저희는 이제 손을 또 많이 닦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함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가 갈라져서 피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뿐만 아니고 연고를 바르고 또 바셀린 바르고 자는 거는 뭐 늘상이었고요. 그렇게 했죠. 갑자기 조색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막 힘들게 조색하는 거를 보시고 아 저렇게 힘들게 조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과 그리고 또 같은 고충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갑자기 저의 직업에 대해서 생긴, 그러니까 직업으로 인해 생긴 것들을 좀 얘기하게 됐네요. 자, 노란색은 치자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와요. 그쵸? 약간 레몬 컬러가 살짝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로 이제 파이핑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자, 필요한 깍지는 윌튼 104번 역시나 튜닝을 해서 밑에는 좀 줄이고 위에는 약간 송곳으로 넓혀준 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수술은 윌튼 233번 몽블랑 깍지라고도 하는 이 아이를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앙금을 약간 좀 다듬는다고 하시죠. 이렇게 앞으로 할 때 보통 손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초창기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더 아파요. 더 아프고 손목도 많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꼭 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아이는 비닐이니까 이쪽 부분을 사용하시면 하시다가 쿡 찌르는 그 순간 앙금 연습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동그란 부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아주 작은 것들 하나도 이런 게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그만 얘기하고 빨리 앙금을 짜는 걸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기둥으로 쓸 아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천 짤주와 비닐 짤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우선 두 개 다 모두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걸 더 선호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 천 짤주를 좀 더 선호해요. 그리고 천 짤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시 얇은 천 짤주가 따로 있어요. 지금 저는 얇은 천 짤주예요. 제 손이 비칠 만큼 조금 얇죠? 이게 두꺼워도 상관없는데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말아줄 때 여기 이 부분에 걸리는 이 것들이 상당히 조금 거북스럽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짤 때 힘도 더 들고요. 얘네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쓰면 부드러워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얇은 천 짤주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개의 이제 장단점을 말하자면 장점은 얘는 이제 계속 빨아서 그리고 삶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아이들은 일회용이죠. 그리고 솔직히 간편한 거는 장점이긴 한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비닐을 사용해서 배출한다라는 거는 저는 실은 그렇게 마음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아이로 많이 하고요. 지금같이 영상을 찍거나 혹은 심화반에서 조색 수업이 들어갈 때는 잘 보이도록 비닐 짤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반에 오시는 분들은 이 천 짤주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심화반에서는 이 비닐 짤주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립감도 상당히 달라요.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훨씬 얘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닐 짤주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워서 상당히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립감에 어떠한 그걸 딱 놨을 때 그립감으로만 봤을 때는 비닐 짤주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편리성을 따진다면 비닐 짤주로 가시겠고 좀 더 건강한 우리 지구를 위한다면 천 짤주를 좀 더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네요.